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5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 세 번째 시간이고 7.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9강까지 열심히 들어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마지막 유정일비를 거두시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지도 및 감독 1. 협회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바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실무교육 관련해서. 자,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하는 것은 바로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합니다. 협회. 이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합니다. 협회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협회를 감독. 자, 두 번째는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누구에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감독합니다. 자, 둘을 감독합니다. 자, 감독을 하는데 하나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입니다. 시도지부. 또 다른 하나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이거는 등록한 경우에만 하네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규정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자, 요 감독 권한을 지방법원장이 누구에게 위임을 한다? 위탁을 한다? 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지원장, 지방법원장 밑에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직상. 그 지원의 장이 지원장이에요. 지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시도지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부. 이렇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감독을 했을 경우에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 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자, 처분권자 누구다? 지방법원장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을 했는데 직접 감독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지원장이나 시도지부에서 감독할 수도 있죠.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가 위반을 했어요. 자, 위반을 하면 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절대적 업무 정지, 임의적 업무 정지 이런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협회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협회도 어떤 감독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휴업협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회의 의무죠.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협회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변동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 통보받은 후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누구에게 통지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자, 이 통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관련 사항들이죠. 중개사무소 관련 사항. 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든가 휴업 폐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업, 폐업 등 이런 거를 통보 받았으면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이나 휴업 폐업 등은 등록관청에서 받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등록관청. 그 등록관청이 이런 개업공인중개사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감독상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감독상 명령. 자, 감독상 명령 첫 번째 사안. 지방법원장 또는 감독 사무를 위탁받아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방법원장이에요. 또 플러스 또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감독사무를 위탁받아 감독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입니다. 지원장.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지방법원장의 위탁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누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지부예요. 시도지부. 지방법원장의 위탁에 따라 감독사무를 행하는, 아까 말했죠. 지방법원장이 위탁을 하죠. 감독사무를 지원장이나 시도지부. 요 시도지부 역시 그 중개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감독상의 명령과 관련된 규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두 번째,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또는 매수신청 대리업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자, 폐업을 했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을 때, 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을 때, 등록이 취소됐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자, 여섯 번째는 등록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법원장, 관할 지방법원장입니다. 그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인 경우도 있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임의적인 것은 지방법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요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야 되는 경우. 처음부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니고 등록한 다음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후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역시 등록 후에 결격 사유가 있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사건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보수 유예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수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보수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수. 예, 보수 규정 위반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민사집행법 및 집행관의 조치 준수 의무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즉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감독상의 명령이나 중개사무소의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즉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또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절대적이든 임의적이든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리인 등록 취소 시 등록증 반납해야죠. 그 규정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취소가 되면 등록증 있죠.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이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 근데 취소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관할 지방 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역시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 그러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업무 정지를 하여야 한다. 읽어보면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부서 포함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휴업하였을 때, 자, 휴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업무 정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를 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그 자격정지 기간만큼은 절대적 업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업무 정지, 그 역시 업무 정지 기간 동안만큼은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8가지가 있었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거에 해당이 되면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7번은 제외합니다. 7번. 요 7번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그 7번만큼은 그 임의적 정지 처분 사유가 돼. 임의적 정지 처분 사유. 6번에 임의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있죠? 임의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7번이 뭐냐면 감독상 명령 등 위반한 경우예요. 그 경우는 임의적인 게 됩니다. 나머지 8가지 중에 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바로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7번을 제외하고요.
자, 다음은 그 임의적 업무 정지 사유예요. 임의적 업무 정지 사유. 자, 7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포함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 신청 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는 아까 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7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자,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에 적정한 실수를 방해한 자 또는 교사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 신청 방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방해한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임의적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한 경우 임의적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서명 및 날인 시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등록 인장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이 등록 인장을 사용을 안 한 경우예요. 자, 네 번째, 사무소 이전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전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다섯 번째, 감독상의 명령. 아까 요거 있죠. 7번째. 그 7번이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7번. 바로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명령. 그 감독상의 명령 중개사무소의 출입조사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임의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번째.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했을 때. 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임의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째는 그 밖에, 항상 그 밖의 경우.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 7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50강 시간이었고요. 5.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3번째 시간으로서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그 용어 해설 기본 강좌 그 이후에 정규 강좌 50강까지 보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공부를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쳐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배를 모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할 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임을 꼭 지각하셔서 계속해서 공부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